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왜 열렸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갑작스럽게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 이 성사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지난 5월 16일 이후에 급속하게 냉각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밑바닥에 또 가장 앞서서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게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남북 관계가 지금 냉각 기류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 냉각된 남북 관계를 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그래서 한반도 정세 격변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이고 또 중심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남한하고 남쪽하고 관계가 이렇게 냉각된 상태에서는 네.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의 정상이 의기투합이 돼서 이렇게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에서는 서로가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네.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원래 만나기로 정상회담을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계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전 또 한미 정상회담 그 직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핫라인을 연결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핫라인을 하려다가 논의했던 것이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정상회담은 올 가을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 남북 간 핫라인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당이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담이 열릴 건 보면 그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남북 간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5월 16일 이후 어느 정도는 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다가 아마도 5월 21일쯤 다시 연락이 재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측 취재진이 북한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네. 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급박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원래 한 20일, 19일 정도에는 명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베이징에 가서 또 비자도 받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5월 21일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정보 사이드에서도 통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21일 날 가게 됐거든요. 21일 날 방향이 바뀌었고 22일 날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남북 간에 다시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북한 매체에서 다음 달 6월 1일에 지난 16일 날 취소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물론 오늘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것이 네.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회담은 그렇습니다만 양쪽이 뭔가 회담을 하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남쪽은 지금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라고 하는 일정이 예고는 돼 있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먼저 주요 일부 내용을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조율이 잘 된 건지 약간 좀 의심을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오늘 보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린 것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남북 정상회담, 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네. 언제 보도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는 대통령이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에서는 말하자면 지금 시간에 발표가 됐으면 오전 6시에 발표된 것이 지금 정리가 돼서 이제 우리 이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남과 북이 지금 내용 자체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계속 나오는 제목 자체가 괜찮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고 다만 공개하는 방식은 서로가 달리하는 쪽으로 좀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잘 된 건 아닙니다. 네, 이건 여러모로 봐서 잘 된 건 아닙니다. 어제 이 회담 끝나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도 하고 좀 이렇게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는데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아주 보셨나요? 좋은 방향입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 성사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네. 남북 관계 5월 16일 날 어떻게 보면은 급전직하 이제 반전이 돼서 상황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거기에서 북한이 이제 불만을 제기했죠. 뭐를 제기했느냐면 연합 군사 훈련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하고 그 선언문에 군사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남쪽에서 왜 군사 훈련을 그렇게 과거보다 더 세게 하느냐? 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합의를 어기는 행위다.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을 도대체 이행할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화를 낸 거거든요. 네. 불쾌감을 최고도의 수위로 불쾌감을 표명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해다. 나는 판문점 정상회담을 이행할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잘 조절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거나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했는데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접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 표정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다시 확인됐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게 없고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내용인데 1분 10초 청와대에서 공개한 1분 10초의 동영상을 보면 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보면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보죠.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항상 웃는 얼굴인데 약간 경직돼 있고 긴장된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두 정상이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 장면에서도 네.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보면 여전히 경직이 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도 아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포옹을 하는데 3번씩이나 그 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젊잖아요. 네. 지금 저 김여정 제1부부장 표정이 나오죠. 약간 네. 굳어 있네요. 약간 굳어 있습니다. 저것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차에서 내리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웃고는 있지만 긴장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1분 10초의 끄트머리에 이제 남북 정상이 포옹을 3번씩이나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 오해가 풀렸고 앞으로 믿고 정말 평화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잘 끝난 것 같고요. 네. 다만 긴장감 속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번 2차 회담의 가장 큰 성사 배경으로 남북 관계 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오늘 이제 발표될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완전한 취소는 아직 아니지만 그거랑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되겠네요.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된 겁니다. 네. 지금은 취소된 정상회담을 재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네. 재추진하는 과정이고 취소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던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가 됐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네. 양쪽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북한도 발표해야 되고 미국도 발표해야 됩니다. 그것이 6월 10일 싱가포르가 될 가능성은 있죠. 네. 있으나 지금 현재는
재추진 상황이고요. 이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정상회담 얘기를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전달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 특히 이제 4.1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문제,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오늘 발표 내용에 그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진지하게 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네. 당연히 거기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이 됐을 것이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비핵화 문제에 대한 토론의 결과,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남북 정상의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비핵화 문제는 남쪽이나 워싱턴에서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네. 북한에서 보면 비핵화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입니다. 네. 비핵화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네.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런데 북한에서 비핵화나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 쪽하고 비핵화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떨떠름하게 대하면서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체제 안전 보장에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의 변경이라든가 또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경제 지원을 한다든가 또 그에 앞서서 뭐 연락사무소를 미리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뢰 구축 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면적인 얘기고 네.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네.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물어봤을 거거든요. 네. 그래, 우리는 비핵화 할 텐데 도대체 미국은 뭘 해준다는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도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는데 뭐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 1일, 6월 1일 날 열린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 박순표 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2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통신인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역사적인 제4차 북남 순회 상봉이 진행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했고 회담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지난 4월 정상회담에 포함해서 모두 4차례 순회 상봉이 이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방송은 그러면서 역사적인 4차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이 5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 일부도 보도를 했는데요. 남북 정상이 6월 1일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북남 군사 적십자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2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통신인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아침 일찍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역사적인 제4차 북남 순회 상봉이 진행됐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상봉하고 회담을 하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회담 내용도 일부를 보도했는데요. 남북 정상이 다음 달 6일이죠. 6월 1일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군사 적십자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박순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2차 정상회담 또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